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이나모리 가즈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책은 열심히는 살지만 미래가 불안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일을 대해야 하며 어떻게 삶의 리더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읽기 딱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읽기 좋은 책은 물론 여러분도 읽기 좋은 책이에요. 제가 신경 써서 고르고 골라서 소개하고 낭독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 저와 다를 수도 있고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도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노력하면 결국 내가 바라던 내가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인생에서의 성공이고 그게 나에게 중요한 의미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런 메시지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드릴게요. 본디 우리의 생명과 인생은 가치 있고 위대하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로 보내는 것은 아까울 뿐만 아니라 우주의 뜻을 거스리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천지자연은 이 우주에 필요하기에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 그 누구 한 사람도 무엇 하나도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하나도 없다. 대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 하나하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우리는 모두 필연적으로 이 우주에 존재한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생명일지라도 심지어 무생물일지라도 우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나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 인생과 일의 결과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덧셈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능력은 재능이나 지능으로 바꿔 말할 수 있으며 대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질을 의미한다. 건강이나 운동신경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열의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하는 마음이며 이는 자신의 의사로 조절할 수 있는 후천적인 요소이다. 두 가지 모두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곱셈으로 이뤄진 등식이니만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열의가 없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반대로 능력이 없어도 이를 일찍이 깨닫고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면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인 사고방식은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면 다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마음가짐이나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에 새겨온 철학, 이념, 사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고방식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그것의 0점 이하의 마이너스 점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방식은 플러스 100점부터 마이너스 100점까지 점수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능력과 열의를 충분히 갖추었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요소가 마이너스라면 아무리 곱셈을 해도 마이너스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러스 방향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일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마음이라 여기는 사고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단순한 원리 원칙은 모두 쉬운 말로 쓰인 평범한 것이며 그 평범함과 단순함은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내가 실제로 일과 경영을 해나가며 배운 진리이자 경험칙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철학과 원리 원칙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첫째로 꼽고 싶은 요소는 인생의 방정식이다. 프롤로그에서 소개한 인생과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 열의, 능력의 고프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이다. 나는 앞에서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인생의 방정식은 범인의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해내고 또 세상과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한 결과 찾아낸 등식이다. 이 방정식은 그 후 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항상 살아가는 방식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 이 방정식의 핵심은 곱셈이라는 데 있다. 두뇌가 명석해서 90점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자기 능력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해 열의를 30점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2700점에 머문다. 그런가 하면 머리 회전은 보통 사람 정도로 60점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자각하고 그만큼 더 노력해서 90점이 넘을 만큼 강한 열의를 품고 일에 매진한다면 그의 점수는 전자의 사람보다 2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고방식 점수를 곱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고방식에는 좋은 사고도 있지만 나쁜 사고도 있다. 플러스,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이 가진 열의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마이너스, 즉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고방식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점수가 존재하는 항목이기에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열의와 능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사고방식이 마이너스이면 곱셈의 답, 즉 인생과 일의 결과도 마이너스가 되고 만다. 이를테면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에 열정을 쏟는다면 사고방식 자체가 마이너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생의 방정식은 곱셈인 까닭에 사고방식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강한 열의를 품고 있어도 아까운 재능을 썩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는 일은 비단 리더만의 몫이 아니다.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연마하여 재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격이 높은 사람,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과제이다. 그것이 살아가는 목적이며 인생을 사는 의의 그 자체라고 해도 좋다. 우리의 인생은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수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결코 깨달음의 경지, 더할 수 없이 높은 선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태어났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죽는 것이 아닐까? 즉, 태어났을 때보다 죽을 때의 혼이 조금은 더 진보한, 조금은 더 마음이 연마된 상태면 된다는 것이다. 제멋대로이고 감정적인 자아를 제어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배려심이 싹터 조금이나마 이타의 마음이 생겨나는 상태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타고난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길고도 오랜 역사를 가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란 그저 한순간 반짝였다 사라지는 찰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생의 시작보다는 마지막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의 인생의 의의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다. 다양한 고통을 맛보고 슬픔과 괴로움에 버거워하면서도 살아가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단 한 번뿐인 현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 체험과 과정을 연마제로 삼아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 인생을 시작했을 무렵보다 마무리할 때의 혼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갈고 닦을 수 있을까? 산의 정상에 이르는 경로가 360도에 걸쳐 거의 무한하게 존재하듯이 그 방법과 과정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나는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을 연마하는 지침으로써 마음의 6가지 정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설파했다. 첫 번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노력하라. 남들보다 많이 연구하고 한결같이 지속하라.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겨를이 있다면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허하라. 중국 고전에도 겸손한 자세는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구절이 있다. 겸허한 마음이 행복을 부르고 영혼을 정화시킨다. 세 번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날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점검하며 이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비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네 번째, 살아있다는데 감사하라.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쌓아라. 선행을 쌓는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배려 깊은 언동을 하도록 명심하라. 그런 선행을 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보답이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감성적인 고민을 하지 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속 태우며 고민하지 마라. 그보다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 일에 몰두하라. 나는 이 지침들을 6가지 정진으로 마음에 항상 새겨두고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글로 쓰고 보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만큼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마음가짐이 하루하루의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착실하게 실천하라. 거창한 교훈을 액자에 써 붙여놓는 것보다 극히 평범한 교훈일지라도 평소에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거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이 지침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체크해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